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박주민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청년 정치와 온라인의 중요성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류근 시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는 이를 두고 또 폭탄 발언,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선거 한번 잘못한 죄로 반만년 역사의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망해간다 라고 꼬집은 건데요. 과거 박정희 시절 국민교육헌장, 그때를 언급하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한 벼랑간 해괴하고 불온한 교육관을 들고 나왔다. 내용을 보면 천공 정도의 지각 능력이 짙게 배어있는 게 느껴진다. 이외로도 전쟁, 육아, 경쟁, 민생 이런 걸 전부 우습게 생각하고 막 뱉는다는 지적이고요. 백년대계라는 교육마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 지옥이 돼버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겠냐,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 모델을 높이 받들게 될 차례냐, 이런 지적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해당 소식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쏟아내는 망언들은 문장이 팍 꽂힌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5.18 민주화 운동 뺀 교육부 논란 관련해선 교과서에 기술하겠다, 하루 만에 100기를 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죠. 그런데 이후로 어떤 장난을 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이외로도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작정하고 김병주 의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가세했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할 겁니까? 오죽 형편없으면 이런 짤까지 나올까요?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대통령 또한 저렇게 형편이 없으니 국방, 외교, 경제 등등 류근 시인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또 레카지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김병주 의원이 어쩌다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혹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김병주 의원은 북한과 내통했다는 공세에 고웃음을 쳤겠습니까? 황당해서 잠도 안 왔단 거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이렇게 제3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정말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국방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병주 의원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할까 싶습니다. 한미동맹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전 대장, 과거 트럼프도 만난 바가 있는데 저런 전문가한테 미필 출신 하태경 의원이 되도 않게 시비를 걸다가 탈탈 털린 상황이 온 겁니다. 문제는 늘 저렇게 요란하게 자기 이름만 날리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건데요. 원조 여의도 레카답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사이버 레카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심각한 건 천공의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여태까지 계속 축적돼 왔으니 이러다 진짜 전쟁 나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엔 한국인들은 배가 고파야 일한다, 배부르면 아무것도 일 안 한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통일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강대강 기조를 조장하고 있으니 이게 통일부의 역할이 맞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도망갈 인간들이 전쟁 타령을 하냐,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냐, 러우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저러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외로도 김행씨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없었으면 도대체 뭐라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이현주씨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거듭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12구 참사 청문회 관련해서도 국가의 적반하장이라며 아주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이상민 장관은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이러고 있고, 윤희근 청장은 주말엔 저도 술 마실 수 있다, 사생활이다, 이딴 얘기나 하고 있으니 논란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박희영 구청장은 몸이 아프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다고 하죠. 구속적부심이 뭐냐,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 키포인트는 법원에서 청구 이유 없다 라면서 이걸 기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휴대폰 교체 관련해서도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요.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한 거고 자기가 영악하지 못해서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이 그게 무슨 의미로 한 얘기냐, 다시 한번 설명해라 라고 하니 박희영 구청장은 자기가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걸 알았다면 오히려 기계를 교체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내놓은 거고요. 도대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이 청문회도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실패만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혁신위가 출범됐죠. 혁신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이 들어왔고요. 총 16명의 위원이 있고 청년 5명, 강원,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위원장도 참여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결국 정치가 국민 개개인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관철된 정치체제, 이걸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장경태 위원장 또한 당원권 확대에서 공천부터 투표까지 국민 참여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민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둘 거다. 국민과 당원들의 혁신 요구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국민 비율 확대, 국민 상권 확충 등을 통해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 인재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 중요한 쟁점도 논의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리고 돈 선거, 깜깜이 선거, 개파 나눠먹기 선거 안 된다.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어떤 논의들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떤 게 쟁점인지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 속보가 나왔죠. 이재명 대표님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